라이와 치열한 공방을 펼치는 베아트리스는 마정석을 꺼내 오토에게 보여줍니다. 현재 베티는 마정석의 의존에서만 대마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기 당시 생략된 대사에서는 베아트리스는 원래 마나 연비가 나쁘고 400년간 모아둔 마나를 데토 토벌에 다 썼다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후 베티는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한계였는데 이때 스바루 포함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에 모든 마나를 다 써버려 잠들게 됐었습니다. 베아트리스가 사용하는 마정석들은 원래 키리타카의 것들인데 이를 이용해 마나를 보충하고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정석은 에밀리아 진영이 프리스텔라에 방문한 목적이기도 했는데 베티는 팩의 부활을 위해 마정석 한 개를 남겨두기로 합니다. 이어 전개되는 마법에 두 개의 마정석이 깨지고 샤마크까지 쓰지만 라이는 검은 아지랑이를 뿌리치고 피해냅니다. 그 사이 미티어를 가지러 갔던 펠트가 도착해 일격을 날리지만 앞선 설명과 다르게 별 타격은 없는 듯 했습니다. 빠르게 다가가 고대하던 펠트를 먹는 순간 상태가 심각하게 안 좋아지며 구역질하게 된 라이. 한순간의 빈틈에 베티는 남은 두 개의 마정석을 써서 미티어를 가동했고 가스통에게 붙잡혀 피하지 못한 라이는 강력한 빛의 일격을 직격으로 맞고 쓰러집니다. 미티어의 사용법을 알고 있었던 베티는 지팡이를 보고 에키드나를 떠올립니다. 이 미티어는 별지팡이라는 이름으로 에키드나가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초대였을 당시 로즈월은 에키드나가 만든 이 지팡이가 신룡 볼카니카를 해코지하기 위한 병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물건이 그동안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는데 펠트 진영의 마법사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빈사 상태의 라이에게 다가간 다이너스는 양쪽 발목이 베이며 쓰러지고 어느새 라이의 모습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등장해 오토의 다리마저 깎아낸 또 하나의 폭식. 마지막 폭식이자 그들의 여동생인 루이 아르네브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래, 뱀, 토끼는 폭식의 3대 마술을 상징하는 동물로 바텐카이토스, 알파르드가 고래 자리와 바다뱀 자리의 별에서 따온 이름인 것처럼 아르네브 역시 토끼 자리의 별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폭식은 3명이지만 루이는 마녀인자와 영혼이 연결된 존재로 영혼뿐인 루이는 라이, 로이와 다르게 평소에는 밖을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루이는 이번 화에서 기절한 라이의 몸을 빌려 나타났습니다. 루이는 현실과 단절된 어떠한 장소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데 라이나 로이의 육체를 통하면 현실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모든 영혼이 도착하는 종착점이라고 알려져 있고 루이가 변신을 풀고 자신의 모습으로 나설 때 루이가 있던 곳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폭식의 권능인 시계는 월식과 일식이 존재하는데 월식은 앞서 라이나 로이가 보여준 것처럼 먹은 상대의 기억을 끌어내어 전투 기술이나 마법을 재현합니다. 일식은 먹은 상대 그 자체로 변신해 그자의 능력을 완전히 발휘합니다. 다만 상대의 정신에 강하게 영향받아 육체를 침식당할 수 있는 결점이 있어 라이와 로이는 쓰지 않고 영혼뿐인 루이는 자유롭게 일식을 사용합니다. 첫 등장 시 보여진 먹었던 상대로 변신한 루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라이는 펠트를 먹으려다 실패했습니다. 조건은 상대의 이름을 아는 것과 신체 접촉이었는데 루이는 펠트의 진짜 이름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펠트는 왕족의 혈통이라는 떡밥이 있었는데 펠트의 진짜 이름이 있다는 것이 폭식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루이 아르네브 역시 오늘은 이만 물러난다고 말합니다. 오빠는 라이를, 오라버니는 로이를 말하고 있었는데 로이는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말합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거론할 수 있는 인물은 지금까지 나온 인물 중 판도라와 카펠라가 있겠습니다. 판도라는 레골루스를 데리고 온 것처럼 대제주교와 함께 행동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세균을 쫓아가다 폭식인 로이가 나왔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로이와 카펠라가 함께 있었다는 것으로 보면 루이가 말한 그 여자는 카펠라를 칭하는 것이 유력하며 라이나 루이는 카펠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폭식과 달리 로이만 누군가의 명령을 따르는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로이의 행방은 나오지 않았는데 세균과 다른 폭식처럼 물러간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토벌해야만 하는 폭식이지만 싸움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이너스와 가스통의 본명을 아는 루이는 언제든지 둘의 이름을 먹을 수 있었고 남은 마정석은 한 개뿐이었습니다. 아껴둔 마정석과 함께 당장 치료가 가능한 건 베아트리스뿐. 그렇게 폭식은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마녀교의 습격이 끝난 프리스텔라에 승리했다는 방송이 울려 퍼지지만 펠트 말대로 마냥 기뻐하기에는 피해가 너무나 컸습니다. 폭식을 놓쳐 스바루가 고대하던 램을 깨울 방법도 여전히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어서는 프리스텔라 공방전 리절트라는 이번화 제목답게 전투 후의 결과들이 보여집니다. 스바루와 베티가 재회의 감격을 나누고 아나스타시아도 등장해 모두 잘 돌아왔고 우리가 이겼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러한 승리에 도취된 분위기는 요슈아의 상황을 생각하면 더욱 이질감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가필과 미미, 오토의 무사를 확인하고 생포한 시리우스를 만나러 갑니다. 스바루는 마녀교의 최종적인 목적을 물어보지만 시리우스에게서 원하는 답을 듣기는 힘들었습니다. 스바루에게서 페텔기우스의 잔재를 느끼는 시리우스는 대화 내내 페텔기우스만을 보고 있었고, 상황에 맞지 않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역시 대제주교다운 이해할 수 없는 광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리우스는 폭식을 조심하라는 충고를 건넵니다. 알데바란은 3기에서 모습을 비추지 않고 암약했는데 키리타카의 마정석을 베아트리스에게 가져가 깨운 것도 알이었습니다. 알데바란의 진위를 알 수 있는 것은 더 나중이 되겠습니다. 시리우스의 처우에 관해 의견이 교환되고 살려서 왕국에 구금하기 위해 라인하르트가 호송하기로 결정합니다. 모습이 바뀐 사람들과 무명이 된 사람들, 이들은 세욕과 폭식에게 당한 피해자들이었는데 얼음 속에서 잠재워 시간을 버는 건 에밀리아에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릴리아나의 평화로운 노래와 함께 지나가는 장면들을 보면 에밀리아는 흑룡으로 변한 시민과 파리로 변한 시민들을 포함해 건물을 통째로 얼렸습니다. 결과를 보고 인정해주겠다는 프리실라는 그녀 나름대로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누워있는 크루시와 도시 재건에 힘쓰는 사람들, 가필의 말대로 리아라의 아이들은 찾았지만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아스트레아 가문의 남자들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정석은 남겼지만 팩이 깨어날 정도의 마력은 모이지 않은 모양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달리고 있는 루스벨과 티나는 스바루의 손이 닿는 범위가 이 세계의 아이들을 구할 정도로 넓어졌다는 기사 스바루의 성장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스바루에게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주변 인물의 피해였습니다. 스바루는 구석에 혼자 있는 율리우스를 발견하고 말을 건넵니다. 스바루는 능청스럽게 율리우스의 안부를 확인하지만 율리우스의 태도는 어딘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에밀리아가 율리우스를 바라보자 율리우스의 눈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고, 경쾌한 노래와 함께 흐르는 20초간의 정적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불길한 예감을 증폭시킵니다. 그동안 에밀리아는 율리우스를 존칭으로 부른 적은 없었습니다. 그 존재를 확실히 잊어버린 에밀리아의 대사를 예상이라도 한 듯 폭식에게 당해 모두에게 잊혀진 율리우스는 눈을 감고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놀라는 스바루의 목소리까지 같아서 마치 과거의 장면을 재현한 듯한 3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감독판 1기 마지막화와 2기 1화의 장면에서 램을 기억하지 못하는 에밀리아와의 대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2기 1화에서 팩의 설명을 다시 떠올려보면 이름과 기억을 둘 다 빼앗기면 램과 같이 주위에서도 기억하지 못하고 당사자는 가사 상태가 됩니다. 기억만 빼앗기면 크루시와 같이 본인의 기억만을 빼앗아가고 주변은 당사자를 기억합니다. 이름만 빼앗긴 것이 이번 율리우스에게 벌어진 일로 본인의 기억은 남겨져 있지만 주위 사람들이 율리우스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아나스타시아는 요슈아뿐만 아니라 율리우스의 존재가 지워진 채로 결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폭식이 이름과 기억 중 무엇을 먹을지 취사 선택하는 것은 확실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15화 로이와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누구의 것인지 모를 피가 튀었고, 이번 화에서 팔이 잘리는 부상으로 등장한 리카드의 피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생략된 묘사에 따르면 리카드는 아군을 감싸고 입은 상처라고만 여기고 있었는데 율리우스의 존재가 모두에게서 잊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억도 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램 때도 그렇지만 스바루는 폭식에게 먹힌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스바루만 나태의 권능이 보이는 것처럼 풀리지 않은 떡밥으로 남아있습니다. 아나스타시아 진영에선 율리우스와 그의 동생 요슈아가 폭식에게 당했는데 슐트와 톤친칸도 나온 오프닝에서 초반부터 먹혔던 요슈아가 나와있지 않았고, 엔딩 속 단체샷에선 후반부에 먹힌 율리우스까지 존재가 없어져 있었습니다. 아나스타시아에게는 3기에서 풀려지지 않은 수상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3기가 끝났음에도 많은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확실한 끝맺음이 있었던 1기, 2기와 달리 3기는 긴장감과 함께 이야기를 지속하려는 엔딩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4기의 도입부는 프리스텔라에서 마저 이어질 것이고, 호신을 비롯한 많은 등장인물들의 못다한 이야기를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영이 끝남과 동시에 4기 제작 소식이 전해지며 PV가 공개되었습니다. 모래폭풍이 가득한 사막에 한 마을이 보이는데 술집으로 보이는 가게에서 주인은 주문을 받고 스바루는 차가운 우유를, 에밀리아는 따뜻한 우유를 주문합니다. 스바루가 평소 입던 운동복이 아닌 점이 눈에 띄었고, 에밀리아도 기존의 복장이 아닌 포르투나의 옷과 비슷해 보입니다. 원작의 5장을 다뤘던 3기가 프리스텔라를 배경으로 진행된 것처럼 4기는 6장의 아우구리아 사구와 플레아데스 감시탑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축전과 티저 비주얼에서 보인 놀라운 점은 램이 밖으로 나왔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누워만 있었던 램에게 진척이 있을 거란 기대감을 심어주는 4기입니다.
4년 주기로 나왔던 리제로 애니메이션이지만 4기의 제작이 확정되면서 4년을 기다리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리제로 1기는 2015년 7월에 애니메이션화가 발표되어 다음 연도인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방영되었습니다. 2019년 3월에 공개된 2기는 2020년 7월에, 2023년 3월에 공개된 3기는 2024년 10월부터 방영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2025년 3월에 공개된 4기는 아마 내년 안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3기 리뷰를 마치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